오늘은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차트와 추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차트에 대한 영상 강의를 찍었잖아요. 근데 차트를 좀 러프하게 다루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깊게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차트 안에서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추세라든가 지지와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깊게 파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 차트라는 것을 확인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매수와 매도의 근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이 차트라는 걸 보기 때문에 차트를 좀 더 깊게 본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주린이 분들이 위해서 제가 차트 안에서도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세란 무엇일까요? 일종의 플로우 같은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걸 바로 이제 추세라고 하는데, 이런 차트가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차트를 좀 스무스하게 그렸지만 이 안에서는 빨간색 봉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중간에 물론 파란 봉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빨간색 봉들이 있을 것이고, 줄어들다가 횡보하다가 또 빨간색 봉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횡보를 하다가 하락 추세일 때는 이렇게 파란색 봉들이 보여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는 방향, 이런 것들 우리가 바로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봉들의 가운데를 그냥 이어보면은 기울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상승 추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해서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싹 그어 봤을 때 기울기가 없이 완만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횡보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때요?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하락 추세일 때는 여기서 우리가 매도라는 의견을 내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볼 때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분봉 차트냐, 3분봉, 5분봉 차트냐,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데이 트레이딩, 지금 단타를 주로 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1분봉, 3분봉, 60틱이라든가 1초, 10초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타 트레이더라면은 이 순간의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상승하는 추세다 라고 한다면은 재빠르게 매수를 하고, 하락하는 추세다라고 한다면 재빠르게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수, 매도의 근거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데이 트레이딩은 주린이들의 영역은 아닙니다. 조금은 상급자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단타로 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스윙 투자를 한다. 짧으면 1주, 2, 3개월까지 해서 스윙을 한다. 보통은 일봉을 많이 봐요. 일봉 차트를 봐가지고 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인데 상승 추세. 그럼 내가 여기에다 한번 상승 추세에다가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 추세가 변할 때까지. 일봉을 봤더니 매일매일 상승하다가 당분간 횡보해. 그렇다면 아직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상승하는 추세로 바뀔지 하락하는 추세로 바뀔지 방향성이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쭉 보다가 계속 상승하는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지 이 추세를 확인해서 홀드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셀할 것인가, 이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봉에서 추세를 확인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봉과 월봉은 언제 보게 될까요? 사실 주봉과 월봉 그리고 일봉 세 가지는 대체로 신뢰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봉보다는 주봉이 조금 더 신뢰가 높다, 주봉보다는 월봉이 좀 더 신뢰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봉만 봤을 때는 이게 막 상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봉으로 더 넓혀서 봤을 때는 어때요? 며칠간은 상승했지만 한 주 단위로 봤을 때는 이게 하락하는 추세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혹은 주봉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였지만 월봉으로 봤더니 하락 추세거나 횡보 추세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일봉에서 주봉으로 갈수록, 주봉에서 월봉으로 갈수록 이 추세가 리얼 상승이냐 횡보냐 하락이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는 게 중요해요. 다양한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이 회사는 상승 추세네, 이 회사는 하락 추세네, 혹은 지금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상승 추세네, 하락 추세네,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 한번 길러봐야 된다. 제가 그럼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이나 미국으로 치자면 M7 같은 대기업이나 빅테크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차트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차트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심리가 언제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은 거래량이 많을수록 사람들 심리가 좀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빅테크나 삼성, SK나 이런 좋은 종목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잡주? 이런 잡주의 경우에는 차트에 대한 분석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차트라는 것은 거래량이 충분히 있어야 이제 이 심리가 어느 정도 들어맞고 통계적 사고에 기반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개잡주의 경우에는 어때요?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고 소수의 작전 세력에 의해서도 주가가 막 요동칠 수 있을 정도로 워낙에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잡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차트를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도 투자 이렇게 좀 잡주에 투자하진 않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빅테크나 국내에 있는 굴지의 주식들의 차트를 많이 분석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간단하게 또 차트를 하나 그려보면 어떤 주식이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갔다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거에 의하면 여기 뭐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고, 다시 한번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을 맞이했고, 차트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저항 지지선뿐만 아니라 추세에도 추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일봉 차트라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이 지지를 만든 하단의 점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 부분을 한번 기점으로 한번 선을 그려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추세선이 상승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보여질 것이고, 차트라는 게 어쨌든 지지와 저항 기타 등등 계속 포물선을 그리면서 뭐 앞으로 가잖아요. 지지와 저항이 되는 포인트에서 한번 선을 그려봤을 때 추세선을 돌파해서 여기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추세선과 저항이 겹치는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 선 따라서 쭉 그려봤더니 아, 이 추세선을 따라서 가더라
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추세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수의 근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선인데, 선을 그려봤더니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 추세선도 하나의 판단 근거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거고, 한번 지지와 추세선이 받고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추세선에 의하면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여기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한다면은 추세를 이탈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매도 의견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트라는 게 늘 맞냐? 그건 또 아닙니다. 차트가 어느 경우에 잘 맞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CEO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CEO가 기업의 대표이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표이사가 오너리스크를 지지 않는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왜냐면 신뢰성이 있을수록, 제가 뭐라 그랬죠? 신뢰성이 있을수록 이 차트의 추세가 더 잘 맞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CEO의 행보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지지는 않는지.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어떤 경우가 있었죠? 이제 이재용 회장님께서 감옥에 들락날락 하시고 검찰에 들락날락 하셨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부에서 타깃해가지고 막 사람을, 기업을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차트의 어떤 정석적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CEO가 오너 리스크를 갖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당연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회사의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되고 있고, CEO가 멀쩡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차트의 추세를 잘 따라간다, 차트가 추세를 잘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차트의 추세는 어디가 더 잘 맞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있다면 당연히 미국 주식이 좀 더 차트가 잘 맞는 경향성이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래량, 차트라는 것은 일종의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록 심리가 더 잘 들어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이든 추세든. 그러므로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을 압도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압도할 수밖에 없겠죠. 시총 규모도 더 클 테고요. 그러므로 한국 주식에서는 어떤 거 해야겠어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쪽이 추세선이 좀 잘 맞는 경향이 있겠죠. 테마를 하더라도 1등 대장주만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뭐 AI가 다음에는 뭐 전력이다, 이런 게 이슈가 되게 많다 보니까 전력 쪽에서도 대장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원전선, 대한광통신, 가온전선, 이런 대장주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어느 정도 이런 대장들은 추세를 잘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주린이분들이 잘 모르고 좀 어려워하는 차트와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숫자되다 보면은 차트만 봐도 사람들의 심리가 보입니다. 이쯤에서는 좀 추세가 꺾이겠구나, 추세가 더 가겠구나, 당분간 행보하겠구나, 어떤 특정한 수급에 필요한 이벤트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차트에 대한 관점들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장기 투자든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든가 해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든지 아니면 다음 영상에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